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나요? 네네.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컴퓨터 그 하드웨어 구조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보안이니까 그 구조를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그 이제 그 보안 공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라고 이제 부르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 그런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어쨌든 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아키텍 그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프로세서라는 거는 뭐 말을 그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이고요.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가 어떻게 도는지 어떻게 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만들어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성능은 중요하니까. 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이제 빨리 만들어내면 좋긴 하겠지만, 그 어떻게 이제 빨리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은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이제 결과만 빨리 나오면 된다. 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하는 사람들의 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는 뭐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뭐 어쨌든 하드웨어가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레이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 abstract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추상화. 어, 어쨌든 이해를 할 필요가 없으면 이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추상화, abstract의 이제 정의고요. 뭐 거기에 이제 충실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도 거기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냥 하드웨어가 내놓는 결과, 여기 change of state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은 하드웨어는 제대로 돌고 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의 그런 관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저도 뭐 일을 해봤지만은 역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해지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서로 이제 관심 그 사가 다르고 또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친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anyway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드웨어가 그냥 빠르게 결과만 만들어내면은 오케이. 그래서 하드웨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결과만 제대로 나오면은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랄까 이런 정의, 그러니까 데피니션,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드웨어 데피니션에 가장 잘 맞는 구조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구조죠. 한 클락 한 클락이 될 때마다 모든 인스트럭션이 그 오퍼레이션을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우리의 이제 컴퓨터는 퍼포먼스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되었다? 파이프라인드 구조를 썼어요. 파이프라인드 구조를 쓰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이 크리티컬 패스 그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한 클락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크리티컬 패스를 그 잘라주는 그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execution unit 그러니까는 뭐 그 우리가 이제 그 세탁하는 그 단계처럼 이제 설명하듯이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단계를 그 항상 인스트럭션이 뭔가 점거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efficiency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우리 리얼 월드에서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런 efficiency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것이 이제 pipeline architecture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뭐 이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많이 쓰고 있죠. 네, 뭐 사실 뭐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비슷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새로운 컨셉트가 아니라 뭐 컴퓨터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계속 쓰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로 가면서 프로세서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전에는 이제 한 클락 안에 모든 인스트럭션을 시작하고 끝내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되는 동작을 했는데 이런 파이프라인드 동작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졌고요. 더 복잡해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는 한 클락, 그 우리의 시스템 클락이라고 하는 한 클락 안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가 이제 깨지게 파이프라인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대에 맞춰서 도는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락 사이클에 하나의 클락 사이클에 인스트럭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해저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해저드가 이제 스트럭처 해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해저드, 컨트롤 해저드가 있고 스트럭처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컨트롤 해저드는 해저드가 왜 발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세스가 왜 클락을 인스트럭션을 그 수행하지 않고 왜 낭비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스트럭처 해저드는 뭐 이거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에서는 중요한데요. 스트럭처 해저드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없을 때 스트럭처 해저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해저드는 데이터 디펜던시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A equal B 플러스 C, D equal A 플러스 F 할 때 얘가 수행이 끝나야지만이 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해저드가 굉장히 발생하고요. 컨트롤 해저드는 우리가 브랜치 인스트럭션 예를 들어서 if, 뭐 else 뭐 이런 것들 이런 조건문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for loop 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인스트럭션들은 그 컴퓨터 내부에서 브랜치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고요.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그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컨디션, 그 컨디션이 만족이 돼야지만이 그 다른 곳에 있는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에서는 브랜치가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치가 좀 더 그 파이프라인 그 스테이지에서
뭔가 진행이 된 다음에 요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점프를 해야 돼요. 다른 인스트럭션을 다시 패치를 해야죠. 그때 이제 클락 사이클이 이제 낭비가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컨트롤 해저드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퍼포먼스를 많이 그 다운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저드를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연구하는 프로세서 하드웨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워딩이나 이런 걸로 다 하고 있고요. 자, 아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컨트롤 해저부터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그러니까는 사실 이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는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는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컴퓨터에 들어오는 대로 차례 수행이 돼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오더 프로세서라고 또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오더라는 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되는 그런 프로세서를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반대가 이제 우리가 뭐 out of order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out of order는 사실은 현대의 그 모던 프로세서, 인텔, AMD, 뭐 ARM 같은 커머셜한 그런 프로세서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우터보드 프로세서까지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전에 이제 컨트롤 해저드, 우선은 이제 브랜치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못했으니까는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을 했듯이 이 컨트롤 해저드는 브랜치 때문에 발생하는 해저드, 그러니까 브랜치 때문에 발생하는 그 클락 사이클을 웨이스트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통틀어서 컨트롤 해저드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브랜치만 얘기를 했지만 브랜치뿐만 아니라 뭐 익셉션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럽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프로세싱, 뭐 익셉션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다가 뭔가 이제 다른 시퀀스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점프를 하는 이렇게 뭔가 실행 순서가 바뀔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해저드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해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익셉션이나 인터럽트는 그렇게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브랜치에 따라서 브랜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저드를 이제 우리가 보통 컨트롤 해저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그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구조 대표적인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보면 앞에 있는 그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랑 비교했을 때 많이 복잡해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유닛들, 프로세싱 유닛 혹은 메모리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패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데이터 패스는 뭐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유닛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패스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각각의 스테이지에 어사인이 돼 있고요. 그 각각의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유닛이 있고 이 컨트롤 유닛이 근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컨트롤이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해저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해저드 디텍션 유닛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해저드를 우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포워딩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죠. 데이터 포워딩을 위한 또 컨트롤 유닛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 포워딩은 데이터 포워딩이 가능할 때 하나의 스테이지에서 다른 스테이지로 데이터를 옮겨주는, 전달을 해주는 그런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해저드 디텍션 유닛은 해저드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파이프라인이 멈춰야 돼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유닛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컨트롤 유닛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여기도 설명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브랜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치 프레딕션, 그러니까 브랜치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포워딩 유닛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그다음에 연산 명령어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포워딩이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거를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브랜치 같은 경우 브랜치도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브랜치는 이게 왜 어쩔 수가 없냐면 늦게 결정이 돼요. 얘도 역시나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인데 그거를 땡겨와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일을 현대로 땡겨오세요. 지금의 순간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발생할지 모르지만은 웬만큼은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측한 대로 우선은 실행을 해보고 예측이 틀리면은 다시 실행했던 거를 캔슬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옳은 방향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예측된 게 맞으면 그건 이제 땡큐죠. 그거는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런 방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이라고 이제 하고요. 사실 컴퓨터 프로세싱에서는 이런 프레딕션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프레딕션이 적용되는 이유는 역시나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듯이 프레딕션이 맞으면 땡큐고 프레딕션이 틀리면 그냥 아쉽지만 다시 돌아가면 돼요.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왜요? 이게 맞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틀리면은 손해가 없어요. 노손해예요. 그러니까는 맞으면은 좋은 거니까 이거는 적용할 만하죠. 물론 이제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가 아닌 것이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만큼 컴퓨터 프로세서는 그만큼 파워를 소모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도 역시나 복잡해지고요. 공짜는 아니겠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을 아주 잘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케이스로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if, else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브랜치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for loop죠. iteration loop. 이 for loo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작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쉽죠. 왜냐면은 요 100번 for loop 100번 돌린다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로 웬만큼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동작이 굉장히
for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딕션이 과거를 계속 우리가 트래킹하고 있으면 미래에 있는 behavior, 미래에 있는 동작을 충분히 이제 프레딕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브랜치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브랜치 프레딕터고요. 이 브랜치 프레딕터는 그래서 프레딕션 레이트, 우리가 힛 레이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힛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적용이 될 때 이만큼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면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거죠. 손해는 아니겠지만 뭐 우리는 이제 빠른 컴퓨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브랜치 프레딕터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느냐? 결국엔 이제 프레딕션이라는 거는 과거의 행동을 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과거의 행동을 보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메모리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가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 쓰는 DRAM이나 뭐 레지스터 파일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버퍼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어떤 브랜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동작, 결과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브랜치가 그 true, 보통 이 브랜치가 true라는 걸 우리가 take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브랜치가 false가 될 때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not taken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aken을 우리가 t라고 쓰고 not taken은 n이라고 써요. 브랜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계속 t예요. taken. 그럼 우리는 미래는 또 taken이 다시 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이제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가 뭐 이런 간단한 브랜치 프레딕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브랜치 프레딕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브랜치가 이제 존재하고요.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동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 맞는 또 확률이 더 높은 브랜치 프레딕터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요새 쓰는 것들은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브랜치의 behavior를 이제 그 프레딕션을 하면은 그 동작이라고 하면 동작이죠. behavior. 그런 동작을 이제 결정을 하면은 behavior로 이제 동작을 했다는 거는 브랜치라는 거는 만약 이게 taken 되면은 target. 이 타겟이라는 거는 만약 인스트럭션이 막 I1, I2 이런 식이 있을 때 어떤 그 밑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인스트럭션으로 점프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true다. 브랜치가 이제 taken으로 프레딕션이 된다. 그럼 그냥 타겟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와서 미리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러다가 맞았네 하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 틀렸네 하면은 이게 다 캔슬하고 밑에 거를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뭐 원빗 프레딕터가 있고 뭐 투빗 프레딕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타겟, 브랜치의 타겟, 예를 들어서 브랜치가 있고 이 컨디션이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에 따른 타겟이 존재해요. 이게 브랜치예요.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형식인데 이 컨디션은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을 해요. 컨디션은 우리가 프레딕션을 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브랜치 프레딕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만약 테이큰이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프레딕트가 되면은 요 테이큰일 때의 타겟 어드레스, 그러니까 타겟
인스트럭션에도 점프를 해야 돼요. 그 위치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인스트럭션을 다음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타겟은 또 어떻게 하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브랜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여기서 브랜치에서 이 부분은 계속 바뀌어요. 브랜치의 컨디션이 맞냐 틀리냐 이거는 계속 바뀌는데 그 타겟은 일정합니다. 이거는 그 타겟 요거는 뭐 다음 거를 실행할 거냐 아니면은 더 저기 밖에 걸 실행할 거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겟은 일정해요. 뭐 그러니까는 요 타겟 브랜치의 요 타겟 어드레스 타겟 PC는 한번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행해서 걔를 알면은 그러면 걔를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아까 말했듯이 for loop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똑같은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타겟도 항상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타겟을 한번 실행했을 때 얘를 적어놨다가 다음 브랜치 또 한번 다시 만나면은 그때 또 프레딕션을 하고 프레딕션이 테이큰이라고 되면은 타겟으로 그냥 점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치 프레딕터는 또 브랜치 프레딕션 하는 버퍼가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브랜치 타겟 버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 버퍼는 BPB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브랜치 타겟 버퍼는 BTB라고 합니다. BTB. 이거는 뭐 한번 저장을 해놓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쌍으로 해서 브랜치 프레딕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이런 프레딕션이 그런 스펙터와 같은 그런 공격을 가능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 그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역시나 이거는 아주 오래된 아주 옛날의 그런 프로세서 구조고요. 지금 프로세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프로세서는 우리가 이제 인티저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인티저 아리트메틱 오퍼레이션, 인티저는 정수형이죠. 정수형 데이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도 다뤄야 돼요. 부동소수점, 부동소수점 연산도 우리가 컴퓨터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 이제 리얼 월드에서도 정수보다는 소수가 그 부동소수가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좀 더 계산할 때 오래 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지원을 하려면은 이 플로팅 포인트는 엑스큐션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레이턴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엑스큐션 레이턴시가 이제 길고요. 우리가 이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에서 요 5단계로 구별할 때 인스트럭션 fetch, 인스트럭션 decode, execution, memory, write bac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죠. 자, 그럴 때 요 execution 단계가 사실은 정수형의 그 arithmetic operation 아니면은 floating point의 arithmetic operation을 처리하는 단계가 될 텐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인티저일 때는 좀 빠른데 플로팅 포인트는 엄청 길어요. 굉장히 이제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프로세서가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얘는 한 클락, 인티저 같은 경우는 한 클락 걸리는데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5클락 걸린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그런 레이턴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은 ID,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디코드까지는 뭐 동일하게 갔는데 그 연산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냐 아니면은 인티저냐 요거에 따라서 패스가 달라지죠. 두 개로 나눠줘요. 어쩔 수 없는 게 얘가 복잡하니까 더 오래 걸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인티저는 여기 위쪽으로 가고 플로팅 포인트는 밑으로 가고. 근데 보면 아시다시피 뭐 인티저가 이제 라이트백까지 이제 진행하면은 총 5사이클이 걸리는데 플로팅 포인트는 9사이클이 걸립니다. 문제가 뭔가요? 인스트럭션마다 수행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마다 수행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다 5사이클. 라이트백까지 진행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구조에서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건 빨리 끝나고 어떤 건 늦게 끝나요. 끝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봤을 때 out of order, execution이라고 뭐 completion이라고 이제 돼 있죠. 그 제목이 슬라이드의 제목이 이거 out of order 프로세스 아닌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out of order 프로세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말하는 이제 파이프라인드 뭐 프로세서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스태틱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가 맞는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statically controlled pipelined architecture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는 순서라든지 익스큐션 되는 순서를 그냥 인스트럭션이 그 패치가 되는 순서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컨트롤을 별로 안 하는 거죠. statically controlled 하드웨어가 뭔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든지 서로 다른 그 레이턴시를 가지는 그 오퍼레이션이 추가가 되면서 out of order completion 끝나는 인스트럭션마다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컴퓨터는 인스트럭션 받아서 그냥 뭐랄까 데이터 변환을 하는 그런 뭐 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깔려 있는 게 인스트럭션이 끝나는 순서,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순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예요. 위에서 한번 인스트럭션 수행해서 쭉쭉쭉쭉 흘러가면은 그거는 순서대로 그대로 흘러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의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는 순서도 역시나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뭐 그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순서가 이제 틀리게 되면은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A 이퀄 1 플러스 2 하고 A 이퀄 B 플러스 C 하고 그 다음에 D 이퀄 좀 말이 안 되지만 C 이퀄 A 플러스 C 이퀄 D 플러스 뭐 2라고 하죠. 이런 뭐 표현 그 스테이트먼트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얘 두 개가 뒤집박죽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서도 다 맞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사실 점점
맞추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역시나 이제 그 레이턴시가 달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드웨어는 그 컴플리션 되는 그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거는 이제 뭐랄까 다 정의가 돼 있고 그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파이프라인 아키텍처가 더 그 잘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로 또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스테이지 숫자를 늘리는 건데요. 여기 뭐 장점이 있죠. 왜냐면 크리티컬 패스가 줄어드니까. 뭐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 패치가 이제 2단계고, 뭐 여기 보면 익스큐션도 2단계고, 메모리도 2단계고. 결국에는 요 각각의 그 스테이지가 차지하고 있는 크리티컬 패스를 더 짧게 만든 거예요. 크리티컬 패스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클락 프리퀀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클락 프리퀀시가 올라가면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CPU를 고를 때 클락 프리퀀시를 보통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게 쉬우니까. 결국 이제 그런 딥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가 되면은 우리가 클락 프리퀀시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클락이 여기 보면은 2배 빨라질 수 있다. 뭐 제가 호프풀리라고 이제 해놨는데 뭐 역시나 컨트롤이 복잡해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2배가 되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는 있죠. 하지만 데이터 해저드라든지 이런 아니면 컨트롤 해저드에 의한 그 클락이 이제 웨이스트 되는 클락 사이클이 웨이스트가 되는 거는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ARM에서 나온 이제 코텍스 A53 파이프라인 구조를 이제 조금 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ARM 코텍스 A53는 아까 말했듯이 그 statically controlled pipeline architecture를 가지고 있습니다. out of order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인어더 프로세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물론 항상 인어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 요 ARM 코텍스 A53는 그 우리가 이제 뭐 배웠던 그런 뭐 거의 그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구조에 따라서 또 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티컬리 컨트롤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예요. 물론 이제 이런 플로팅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디라든지 니온 같은 이런 약간 이제 오래 걸리는 인스트럭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execution 엔진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뭐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뭐 항상 뭐 여기 나온 대로 뭐 픽스드 사이클에 끝나는 구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statically controlled pipeline architecture예요. 그냥 그 인스트럭션이 인오더로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오더로 그 execution 유닛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오더로 completion이 됩니다. 예. 뭐 그랬을 때, 자, 요거는 이제 그 ARM 코텍스 A53의 퍼포먼스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요 X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뭐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앱스고요. 요 Y축이 이제 클락 퍼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러니까는 클락 퍼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하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많은 클락이 소비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클락 퍼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작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아이디어 CPI 이런 게 있는데 아이디어 CPI는 0.5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 ARM Cortex A53는 한 클락당 2개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합니다. 2개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읽어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구조도 가능하죠. 뭐 우리가 항상 한 클락당 하나 인스트럭션만 패치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멀티플 인스트럭션 한 개 이상의 한 개보다 많은 그런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능한 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ALU가 두 벌이 있고요. 맥도 있고 그다음에 디바이드, 로드, 스토어 이런 식으로 엑스큐션 유닛이 많아요. 그 말은 뭐 워커가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많으면 인스트럭션을 멀티플로 패치를 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디어 CPI는 불가능합니다. 역시나 해저드 때문인데요. 어떤 해저드가 이제 발생하는지 뭐 이제 좀 살펴보면은 요 이제 뭐 약간 이제 흐릿한 파란색은 이제 파이프라인 스토어. 그러니까는 뭐 아리스메틱 그런 인스트럭션의 이제 레이턴시에 따른 데이터 해저드라든지 아니면 뭐 컨트롤 해저드 해당이 되죠. 그럼 파이프라인 스토어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고요. 이 색깔은 메모리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이제 그 캐시 없어서 다시 이제 패치를 하려면 다시 뭐 로우 레벨 캐시나 아니면은 메인 메모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발생하는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요 파이프라인 스토어 때문에 거의 퍼포먼스가 2배까지 나빠지고요. 아이디얼보다는 뭐 거의 그렇으니까 뭐 어떤 거는 메모리에 영향을 적게 받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메모리가 문제다. 뭐 메모리가 문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요 해저드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 그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그 우리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statically controlled pipeline architecture로 설계를 했을 때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생각보다 크다. 해저드 때문에 낭비되는 클락 사이클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그런 구조가 그 out of order processor라고 불리는 그 사실은 out of order processor의 정확한 명칭은 dynamically controlled pipeline architecture예요. 다이나믹 스태틱 요거 두 개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면서 다이나믹하게 그 수행 순서를 바꾸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모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프로세서는 거의 대부분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펙터가 거의 모든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그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번 시간에 연습 끝났을 거 끝내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그 프로세서 아키텍처 특히나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의 구조에 이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사실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하고 근데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로 구현을 시켜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요.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되게 힘들합니다. 아우터보드 프로세서는 더 복잡하고 네, 좀 더 이해하기 힘든, 더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은 그런 프로세서 구조인데요. 사실은 이 스펙터라는 스펙터 어택이 이 아우터보드 프로세서 구조의 결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택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걸 vulnerability, 취약점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보안 어택은 소프트웨어 버그나 소프트웨어에서 잘못 설계를 코딩을 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발생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안을 얘기할 때 하드웨어를 보통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는 정확하게 동작할 거다라는 그런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도 이제 버그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제가 잘못 동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버그는 있었죠. 인텔의 그 플로팅 포인트 버그가 인텔의 그 디바이드 버그, 디비전 버그가 가장 유명한 그런 컴퓨터 프로세서 이제 버그가 이제 될 텐데요. 뭐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 그 하나의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검증과 테스트와 이런 프로세스를 또 거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드웨어는 뭐 버그가 계속 이런 뭐 버그라든지 이런 데서 취약점에서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가 뭐 버그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의 구조를 이용해서 어택을 이제 하는 그런 시큐리티 어택이 되겠고요. 그럼 버그가 아니에요.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는 말했듯이 그 퍼포먼스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이제 스펙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채널 어택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today's go of today's class.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 플러스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모던 프로세서가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요 두 개의 구조,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플러스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스펙터가 왜 발생하는지 그걸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이제 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걸로 가서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의 비유예요. 계속 말을 했지만 그냥 인스트럭션 받아서 아웃풋이 나오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이제 말을 했지만 타임이라는 존재가 없고요. 뭐 이 프로세서 속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듯이 하는 건 다 상관없고 그냥 이 change of state만 정확하게 순서대로 앞에서 말했듯이 나오면은 소프트웨어는 오케이예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보는 이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뭐냐 뭐 계속 얘기하지만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 이 두 개입니다.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 이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인스트럭션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뭐 오퍼런드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 리스크 타입 아이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뭐 add R1, R2, R3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그 레지스터의 레지스터들이 되겠고요. 레지스터를 오퍼런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업데이트가 돼요. 또 하나는 뭐 로드 워드에서 R1, 뭐 R2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스토어 워드 R1, R2. 자, 이거는 뭐 얘를 변하게 하니까 얘랑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어드레스의 R1은 업데이트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레지스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소프트웨어의 뷰예요. 하지 말하지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빨리 나오면 되고 순서대로 나오면 됩니다. 자, 빨리라는 건 이제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온 거는 in order 중계수 commit. 이 change of state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에서는 comm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보장이 되면, 그러니까는 퍼포먼스 중요한 거고요. 얘만 보장이 되면은 소프트웨어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요 얘가 중요하니까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만 보장을 해주면 되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빨라진 거죠.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Eight Great Ideas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은 그 데이비드 페러슨하고 존 헤네시가 집필한 그런 컴퓨터 구조의 이제 뭐 텍스트북 가장 유명한 텍스트북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뭐 컴퓨터 아키텍처에서의 Eight Great Idea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세서가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무엇으로는 중요하고요. 뭐, 그러니까 앱스트랙션도 역시 중요하고, 그다음에 패러럴리즘,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증가를 하느냐? 패러럴리즘에 대해 의해서 증가를 시킵니다. 이 패러럴리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동일한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거냐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역시나 동일한 순간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거냐 이 두 가지 이제 패러럴리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동일한 그 타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거냐 뭐 이거에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역시나 우리가 배웠던 파이프라이닝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증가를 해왔고요. 역시나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프레딕션 중요합니다. 퍼포먼스에 관련된 건 이 세 개예요.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 됩니까? 패러리즘, 파이프라이닝, 프레딕션 이 세 개가 결합이 돼서 좀 더 좋은 그런 컴퓨터 프로세서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물론 얘도 중요합니다. 하이라키, 메모리 하이라키. 이것도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채택한 그런 구조예요. 마지막은 이제 그 리던던시, 그러니까 리던던시는 뭔가 뭐랄까 필요하지 않은데 좀 더 추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reliability issue랑 이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redundancy는 reliability issue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redundancy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보통 이제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자, 여기 이제 static pipeline, statically controlled pipeline 아키텍처에서도 사실은 그 inorder completion 순서대로 끝나는 것을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그 프로세싱 엔진, 뭐 ALU, 인티저 ALU, 플로팅 포인트 ALU, 요 레이턴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인오더 커밋인데요. 이 인오더 커밋을 맞추려고 하지만 얘가 수행 시간이 달라요. 뭐 수행 시간이 다를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하드 하는 사람은 요 어쨌든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자, 여기 이제 뭔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프로듀서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뭐 리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절트를 만들어서 얘한테 줘야 됩니다. 얘를 받아서 얘는 뭔가 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그 일을 끝내는 시간이 그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제각각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빨리 끝나고 어떨 때 늦게 끝나요. 그럼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우리의 그 뭐 리얼 월드에서도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공장에서 물건이 빨리 나올 때도 있고 늦게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럴 경우도 있죠. 그때 필요한 게 뭔가요? 창고죠, 창고. 어쨌든 너무 빨리 나와서 얘가 처리를 못하면은 저장을 해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창고 역할을 하는 버퍼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는 이게 기본이에요. various latency를 가진다? 버퍼가 있어야 돼요.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자,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 전 시간에 말했듯이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그러니까 5 스테이지, 그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의 기본 그 베네핏은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였죠? 동일 시간에 인스트럭션을 많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듯이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잘 동작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짜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 스토리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때문에 컨트롤 해저드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한다는 거는 인스트럭션을 많이 수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많이 수행시켜야 되는데 많이 수행을 못한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executed 되는 프로세서가 뭔가 이제 수행을 하는 인스트럭션을 개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럴리즘이라고
부르고 이제 보통 이제 ILP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거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데이터 해저드 그 다음에 컨트롤 해저드 때문에 한계가 그 무작정 그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개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 해저드는 참 크리티컬해요. 크리티컬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스태티컬리 컨트롤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의 가장 큰 단점은 자, 인스트럭션 1이 있고 인스트럭션 2가 있고 인스트럭션 3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인스트럭션은 존재합니다. 인스트럭션은 항상 존재해요. 얘는 이제 메모리에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근데 얘는 항상 순서대로 이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생각하면은 편하죠. 뭔가 이제 I1, I2를 수행하다가 여기서 스톡이 돼요. 예를 들어 메모리라든지 이런 디펜던시 이런 것 때문에 멈췄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I3나 I4는 뭐 얘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independent instruction 아까 말했듯이 퍼포먼스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행을 시키면은 그것이 퍼포먼스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했죠. 인스트럭션은 항상 존재합니다.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존재하고 얘랑 얘는 뭐 관련도 없어요. I3랑 I2. 얘는 스톡이 됐지만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얘는 수행을 뭔가 익스큐션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스태틱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는 여기서 한번 스톡이 일어나면은 스톱되면은 제가 다 멈춰야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면 가장 쉽고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 공장에서 오류가 났다. 그냥 전체가 다 멈추죠. 그 다음에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는 거죠. 사람이 있지만 놀고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건 바로 여기 이거 하나인데 얘나 얘 다 놀고 있는 거죠. 낭비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out of order execution입니다. out of order execution은 여기 스톡이 났지만 그냥 얘를 진행시켜서 수행하는 거예요. 디펜던시가 없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 디펜던시를 우리가 이제 또 그 디펜던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순서를 또 맞춰줘야 되는 거는 역시나 그래야 되고요. 그걸 아까 말했듯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보는 거는 그 어떤 순서에 맞게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드웨어가 맞춰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오도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어떤 constraint, 그 제한 조건, 그거가 이제 데이터 해저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오도를 뒤섞을 수 없는 그런 해저드를 이렇게 보통 read after write hazard, write after write hazard, 근데 write after read hazar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이런 데이터의 이제 디펜던시,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순서를 다 맞춰줘야 돼요. 순서를 뒤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스트럭션은 존재하고 인스트럭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인스트럭션이 딱 순서가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로우 해저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했듯이 read after write 해저드입니다. read after write 해저드이기 때문에 RAW에서 low hazar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요 write가 끝난 다음에야 read after write죠. write가 끝난 다음에야 우리가 read를 할 수 있다. 이것이 read after write hazard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example인데요. example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 add가 R2에다가 이 결과를 써요. 이거는 이제 아까 스태틱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할 때도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뒤에 인스트럭션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뒤집어 버리면 그냥 이 두 개의 순서가 뒤집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죠? 이제 로 해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WAR 해저드는 이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write after read 해저드예요. 자, 이건 뭐냐? 뭐 이제 요거는 이제 statically controlled pipeline architecture에서는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out of order execution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execution 하는 게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또 순서를 또 맞춰줘야 돼요. 왜요? 자, 여기서는 R3를 리드를 하고 있고 얘는 R3를 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돼서 R3가 업데이트가 얘보다 읽기 전에 먼저 업데이트가 되면은 역시나 이거는 버그죠.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죠. 그렇기 때문에 요 R3, 요 add instruction은 얘가 리드가 되기 전, 그러니까 리드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write after read예요. 리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요거는 이제 와우 하자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나 write after write 해주셔야 네. 얘도 요거 똑같은 R2를 두 개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write를 하고 있죠. 이게 뒤집어지면은 혹시나 다른 결과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R2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write after write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없는 게 있죠, 지금. read after read. 요거는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게 read는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요. read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죠. 예,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서 만약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요거는 맞춰줘야 돼요. 로 WAR 뭐하고 요거는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때의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하는 순서는 또 맞춰줘야 된다. 이게 또 이제 리미테이션이 이제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브랜치입니다. 이게 또 크리티컬해요. 브랜치 할 때 뭐 브랜치가 있고
라는 컨디션이 있고 타겟이 있었죠. 자, 인스트럭션이 여기 쓰인데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인스트럭션이 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스윙이 되다가 항상 소프트웨어에서는 인스트럭션은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브랜치를 만났죠. 브랜치를 만났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기는 여기도 인스트럭션이 많이 있고 여기도 인스트럭션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브랜치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브랜치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스트럭션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세서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일감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도 뭐 리얼 월드에서 이제 마찬가지죠. 어떤 그 두 가지 이제 패스가 두 가지 이제 다른 그런 어떤 패스가 있는데 어디를 수행할지 모를 때 기다려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네, 요것도 이제 그 이제 퍼포먼스를 이레드 시키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나 이제 그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된 것이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입니다. 이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은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 하고 브랜치 타겟 버퍼랑 맞물려서 돌아가요.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감각하기 쉬운 건데 프리사이즈 익셉션 모델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프리사이즈 익셉션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거냐? 요거는 그냥 그 statically controlled pipeline architecture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파이프라인이 하나 추가를 안 했네. 여기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요. 네, 뭐 보면 아시겠지만 instruction fetch, instruction decode, plotting, execution, 그 다음에 memory, write back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이게 결과가 이렇게 레지스터 파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이제 write back이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파이프라인 구조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뭐 인티저 AL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어드레스 제너레이션 유닛이고요. 플로팅 포인트 ALU도 있어요. 우리는 얘네가 항상 일을 하길 원해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만이 그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디펜던시가 존재를 하고요. 그 인스트럭션마다 그 데이터 디펜던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브랜치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만약 그 independent instruction이 있다고 하면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걔네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행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퍼포먼스가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인스트럭션을 자 여기서는 이제 근데 문제는 요 레이턴시가 이제 다 다르다는 거였죠. 레이턴시가 다를 때 그 뭐랄까 얘가 이제 레이턴시가 다르고 앞에서는 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것이 버퍼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요거 사이들 떼고 여기 파이프라인 빠졌고 요거는 뭐 이렇게 하시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버퍼를 하나 집어넣고요. 왜냐면은 요 인스트럭션이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가지고서 인스트럭션 캐시에서 인스트럭션 이제 뽑아놓아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돌 텐데, 뭐 얘가 이제 많이 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멈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인스트럭션이 필요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끝나는 시점이 달라질 거예요. 버퍼가 필요합니다. 얘를 인스트럭션 fetch queue라고 해요. Q. 이 queue라는 것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나가는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인스트럭션 fetch queue가 존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바뀌니까 그 뒤에서 이제 인스트럭션이 언제 수행이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 디코드나 뭐 인티저 레지스터 파일,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 파일은 인스트럭션 fetch queue에서 인스트럭션이 튀어나오면은 그걸 따라서 동작을 하면 됩니다. 뭐 레지스터 파일은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요. 뭐 데이터가 있으면 가지고 오면 되고요. 디코딩은 뭐 그냥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레지스터 파일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이 로 해저드 같은 경우 얘가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이 데이터가 끝나서 레지스터 파일에 존재해야 되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느 상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anyway 존재하지 않든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얘는 인스트럭션들을 얘네들한테 빨리 보내야겠죠. 그래야지 일을 하니까. 근데 역시나 언제 수행될지는 몰라요. 또 뭐가 필요해요? 큐가 필요합니다. 버퍼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우선 이제 디코딩 되고 얘가 데이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든 없든 간에 우선은 버퍼로 인스트럭션을 보내놔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디스패치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인스트럭션을 디코딩 해가지고 각각의 그 ALU 어드레스 제너레이션 유닛, 플로팅 포인트 유닛에 해당되는 요 Q로 보내는 작업을 우리가 dispatch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디코딩 한 다음에 다른 그 이슈 Q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인스트럭션들이 여기 Q에 쌓이겠죠. 각 해당되는 인스트럭션, 여기는 인티저 타입, 여기는 이제 메모리 타입, 여기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타입. 인스트럭션들은 여기 이제 쌓이게 됐고요. 그 요 인스트럭션들은 뭐가 필요해요? 오퍼런드가 필요합니다. 오퍼런드가 필요하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레지스터 파일에서 그걸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이제 데이터 포워딩 하는 식으로 요 데이터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포워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트럭션들은 자기가 언제 실행될지 모르니까 데이터가 언제 준비될지 모르니까요. 요 큐에 있다가 얘를 이제 이슈 큐라고 하는데 요 버퍼에 이제 존재했다가 자기가 필요한 그 데이터가 레디 될 경우, 오퍼런드가 레디 될 경우에는 자, 나는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있죠. 나는 실행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얘로 보내집니다. 그 execution 유닛으로 딱 전달이 돼요. 그 전달이 되는 그 동작을 우리가 issue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가 issue Q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면은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결과는 이제 write back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register 파일로 write back을 하거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액세스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를 한 번 더 액세스를 해줘야 됩니다. 캐시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라이트백을 하고요. 플로팅 포인트도 라이트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포워딩 패스가 여기 존재해요. 이 CQ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은 걔를 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 포워딩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캐시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캐시가 역시나 레이턴시가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캐시에서 이제 힛이 났느냐, 데이터가 발견되느냐, 그냥 미스가 나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큐가 있어야 돼요. 큐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니까 얘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버퍼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큐를 두 개를 그린 이유는 하나는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스토어 인스트럭션에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얘도 이제 레지스터 파일도 아까 그 데이터의 그 디펜던시, 로 해저드, 와우 해저드, 그다음에 워 해저드 이런 거에 따라서 디펜던시가 발생하죠.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디펜던시 우리가 유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디펜던시 그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스테이트가 변하는 거 역시나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라고 했죠. 디펜던시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큐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하나는 로드, 하나는 스토어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시 라이트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스토어는 그냥 데이터를 라이트를 하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스태티컬리 컨트롤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에서 막 큐를 막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Q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요 Q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ready된 instruction, 그 다음에 ready가 되지 않은 instruction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순서를 막 바꿔가면서 우리가 instruction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capability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제가 이제 기본 그 이제 variable latency일 때 기본이 버퍼를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버퍼를 이제 군데군데 이제 집어넣고 걔를 또 이제 그 인스트럭션의 그 디펜던시에 따라서 또 막 컨트롤하고 그것들이 이제 다 합쳐진 것이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보통 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예요. 시작의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시작은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고 그렇지만 얘는 다이나미컬리 컨트롤드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입니다. 말인즉슨 뭐냐? 엑스큐션이 수행되는 순서, executed 되는 순서를 하드웨어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디펜던시가 깨지지 않는 그 뭐랄까 그런 한도 안에서 그런 한계 안에서 디펜던시는 깨지면 안 되니까 데이터 디펜던시 그 안에서 마음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장점인 available한 인스트럭션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인스트럭션들을 하드웨어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스톡된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나가 스톡된다라고 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야 되지만 얘는 인스트럭션을 더 갖고 와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겠죠. 네, 요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가 되겠고요. 그거를 뒤집어서 이게 그린 것이 이 그림입니다. 예, 보통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는 이제 토마슬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토마슬로 알고리즘은 이 프론트엔드 파트랑 백엔드 파트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듯이 뭐 비슷해요. 어쨌든 출발은 그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그 스태틱 파이프라인 아키텍처가 출발점이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인스트럭션을 뒤섞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의 그 아이디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컨셉 플러스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스펙터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운동장이 됩니다. 조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디테일한 동작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랑 타겟 버퍼, 그 다음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해주시죠. 네. 어, 사실 출석 체크는 제가 이제 줌이니까는 줌에 접속하신 분은 이 정보가 다 뜨거든요. 나중에 제가 리포트로 받아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출석 체크는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스트릭트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는데, 뭐 그래도 다들 들으시는 게 좋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예, 브랜치가 있을 때 두 개를 다 실행을 했다가 하나만 버린다. 분명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 브랜치 프레딕션의 결과가 50대 50이다 하면은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뭐 두 개를 다 실행했다가 하나가 이제 틀리면 그걸 버리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의 프레딕션 레이트가, 힛 레이트가 95%다. 90%가 넘는다. 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굳이 다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얘가 발생할 확률이 막 90%가 넘고 95%가 넘고 하는데 그러면 한쪽만 선택해서 다 진행을 해봤다가 얘가 틀리면은 다시 롤백을 하는 다시 옛날 그 스테이트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지금 질문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뭐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뭐 맞는 방식이긴 한데 이런 방식은 50대 50일 경우만 그럴 경우에는 효율적일 수 있는데 만약 90힛 레이트가 90이 넘어간다 할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요거는 이제 어떤 힛 레이트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는 방식을 다르게 할 텐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딕터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네, 보통 힛 레이트가 95% 거의 90% 후반대입니다. 일단은 한쪽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예, 그 질문이 없으면은 뭐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이제 강의한 건 내용들은 뭐 유튜브에 올려놓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혹시 뭐 다시 들으실 분은 그 찾아서 뭐 그 블랙보드에도 올려놨으니까는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